여기가 진짜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여기는 한국의 어느 지하철역. 프랑스에서 온 한 여성이 뭔가를 듣더니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심지어 이 여성은 프랑스에 다시 돌아와서도 이때 한국에서 겪었던 일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에 알게 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딸 클라라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딸 클라라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 완전히 푹 빠져 지내고 있어요. 아니, 푹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완전히 한국에 미쳐 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한국 드라마가 나왔다 하면 넷플릭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건 기본이고, 한국 가수 중에서도 좋아하는 가수가 많아서 케이팝을 매일 집에서 크게 틀어놓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클라라가 왜 이렇게 한국에 빠져 있는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한국 문화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거든요. 클라라를 지켜보고 있으면 한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한국 음악을 듣곤 했거든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먼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주구장창 한국 관련된 영상과 노래만 틀다 보니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클라라한테 소리가 너무 크니 줄여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점점 한국 콘텐츠에 호기심이 생겨 클라라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한 로맨스 드라마 때문에 저도 한국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미스터 션샤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클라라가 보고 있길래 무심코 옆에서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도 몰입이 되더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까지 가슴이 먹먹한 사랑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휴지 없이는 볼 수 없어서 항상 옆에 휴지를 통으로 가져다 두고 드라마를 보곤 했답니다. 매회 볼 때마다 얼마나 몰입이 되던지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이라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분명 프랑스의 로맨스 영화도 꽤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한국 드라마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연한 계기를 통해 딸 클라라보다 한국에 더 빠져버린 제가 이번에는 딸의 방학을 맞이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해볼까 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답을 정해버렸지만 예의상 클라라한테 혹시나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가 따로 있는지 먼저 물어봤답니다. 클라라에게 어딜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클라라가 가고 싶은 나라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더라고요. 한국 얘기만 듣고 클라라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 저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는 게 바로 느껴졌답니다. 사실 한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한국에 푹 빠져서 가려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큰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이건 제 딸 자랑인 것 같아 살짝 부끄럽지만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클라라가 이제는 한국어 시험에서 고급 단계까지 딸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거든요. 클라라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나 실력이 늘어있지 뭐예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건 물론이고 케이팝 가사도 완벽하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필요 없이 편하게 외국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한국에 가려는 것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와 클라라는 날 잡고 한국에서 뭐 할지 열심히 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 문득 제가 최근 본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라라에게 요즘에 눈물의 여왕에 빠지다 보니 거기서 나온 곳은 좀 돌아다녀 보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클라라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짜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보다 제가 더 신나 보인다는 거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 가기로 한 당일이 되었어요. 사실 클라라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약속한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 귀찮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꼭 지하철을 타고 다니자는 거였어요. 혹시 제 말을 듣고 왜 지하철만 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클라라가 불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하철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프랑스에서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1위를 찍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해요. 그 명성은 프랑스 지하철 기관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가는 김에 꼭 한국 지하철을 타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답니다. 기관사로서의 호기심도 있었고 여행자로서도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국에 도착했답니다. 비행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첫날은 그냥 숙소에서 푹 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멀어서 그런지 열심히 돌아다니려면 회복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여행을 하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한강이었어요. 검색을 좀 해보니 보통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경복궁이나 남산 같은 곳을 제일 먼저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는 한강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이곳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한가운데를 크게 가로지르는 강이 있다는 점도 제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파리에도 센강이 있지만 한강만큼 크지는 않다 보니 자주 보러 가지 않았거든요. 한강에 가서 클라라와 좋은 추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괜히 기대가 되더군요. 한강으로 가는 길에도 역시나 저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가는 길이든 한강을 가는 길이든 지하철을 타면서 계속 느낀 건데 확실히 한국과 프랑스의 지하철은 많이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인천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정말 인상 깊었던 풍경이 있었는데 바로 지하철을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풍경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만약 프랑스에서 이런 풍경을 보면서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복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주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딜 가든 계속 보이다 보니 도대체 저게 뭔지 궁금해서 클라라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클라라가 제가 가리킨 곳에는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쓰여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하철역 내에 저렇게 미니 도서관을 세울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처럼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책하면 프랑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이 책을 갖고 다닐 정도로 책을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프랑스에는 부키니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책을 파는 노점상을 의미해요. 센강변 주변에서 4km 정도 이르는 거리에 200여 개가 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고 판매하는 책과 수많은 인쇄물은 30만 권 이상 팔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서점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에서도 지하철에 한국처럼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마트 도서관을 프랑스로 들여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마 프랑스 사람들 모두가 이 도서관이 지하철에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놓지 않는 거겠죠? 대여는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할 테지만 반납을 하지 않아 운영이 유지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알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대여하고 기간에 맞춰서 반납하는 한국의 양심적인 모습이 대단하고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스크린도어인데요. 이게 신기하게도 모든 역에 하나도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역에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역에도 그 다음 역에도 계속 스크린도어가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일부 역에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관사로 일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게 얼마나 큰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지 대략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어요. 한 역에 설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이렇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까지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더군요. 한국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사들이 부러웠어요. 저도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승객의 안전도 보장되고
기관사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이런 게 정말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탄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크린도어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승강장에서 한 줄로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든지 지하철 문을 닫힐 때 무리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관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 모습들이 정말 감명 깊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가끔 사람들이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들거나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위험하고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출근하기 전부터 진상 승객들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까지 하고 탄다니까요. 그렇게 한국 지하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한국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만 타다가 프랑스 지하철을 타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니 꼭 집중해주세요. 프랑스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승강장에서 2걸음 정도 뒤쪽에서 서 계셔야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물론 달려오는 지하철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 당연히 조심해야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만한 다른 이유도 있어요. 프랑스 지하철은 전 차선이 땅에 붙어서 철도와 나란히 따라가는 제3궤조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 지하철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한국 지하철은 프랑스와 다르게 전 차선이 위에 달려있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감전사고 위험까지 있으니 훨씬 더 위험한 구조랍니다. 그러니 나중에 프랑스에 오신다면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너무 전문적인 얘기만 한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자제해 볼게요. 사실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정확한 도착 시간, 편리한 환승 시스템 등 많은 게 대단하다고 느낀 점이 정말 많았지만 솔직히 좀 서운한 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파리에 온 한국 관광객들이 그 안내방송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봤어요. 자기 나라의 언어가 프랑스 내에서 퍼지는데 뿌듯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프랑스와 다르게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는 아직 프랑스어 안내방송은 없더군요. 물론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프랑스 쪽에서 거부할 수 없어 한국어 안내방송을 넣은 건 맞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프랑스 시민의 입장에서 한국 지하철에도 프랑스어 안내방송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클라라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한강 근처에 어느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세상 평화로운 풍경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었고 돗자리를 펴고 잔디밭을 꽉꽉 채우고 있더군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 정도면 한강이 프랑스 에펠탑 앞 공원보다 더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클라라가 제 손을 잡더니 한강에 오면 꼭 돗자리 펴놓고 테이블에 라면이랑 음식 깔아놓고 예쁜 조명 켜면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졸라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한 번쯤은 그런 분위기를 만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테이블과 돗자리를 대여했답니다. 클라라는 자리에 돗자리를 펴놓고는 편의점이 저기 있다고 가리키면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고 했는데 클라라가 한국 사람들 모르냐고 절대 다른 사람 물건 훔쳐가지 않는 거 모르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물건을 두고 어딘가로 이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저는 마지못해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클라라를 따라갔어요. 클라라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산 후 라면 기계를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는 걸 보면서 저는 대체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봤길래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웃었습니다. 클라라도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라면과 과자 몇 개를 세팅하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강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 있는 건지 두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한강은 일부 보정이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보정은커녕 오히려 더 맑은 물을 표현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한강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파리올림픽이 생각났습니다. 100년 만에 파리올림픽이 선정되고 나서 솔직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기사에서 보니 이번 파리올림픽은 올림픽 대회 사상 최초로 개회식이 경기장 밖에서 열리고 생강에서 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걱정되더군요.
왜냐하면 지금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생강의 수질은 단기간에 복구가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수영 선수들을 그 강물로 내보내서 경기를 치르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 생강은 대장균 수치가 수영 허용 기준치의 10배나 되는 하수도물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거기다가 비가 오게 되면 생강 주변 하수도와 공중화장실 오물이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파리에서 생강을 복구하기 위해 단기간에 들은 돈이 2조씩이나 된다던데 어떻게 한강보다 수질이 더 잘 복구되지 않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번 파리올림픽 때 선수촌은 저탄소와 친환경으로 진행할 거라고 해서 에어컨을 두지 않고 생강 지하수로 시원해질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시원할지 저조차도 모르겠더군요. 거기다가 선수촌 안에 있는 침대는 골판지 침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말이 많던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환경과 올림픽 주최 측에서 생각하는 친환경이 동상이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매년 폭염이 심해지는 프랑스에서 과연 선수들이 에어컨 없이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최근에는 이를 보다 못해 일부 돈 많은 나라에서만 에어컨을 사비로 사서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러면 친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괜한 나라별 빈부격차만 더 체감되도록 하는 조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명품 기업의 후원을 받아 유니폼부터 가방과 메달 트레이까지 싹 다 명품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고급스럽고 멋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지만 부정적인 반응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대급 사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할 거면 에어컨 하나라도 더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과 스포츠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올림픽을 명품으로 흐리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100년 만에 올림픽인 만큼 파리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데 혹시나 욕만 먹는 파리올림픽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 올림픽 기간 중 파리행 항공권 예매율은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이 낮다고 하던데 이걸 보니 씁쓸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더군요. 예매율이 낮으면 사실 입장료를 할인해서라도 관광객을 유입시켜야 하는데 파리에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유명 관광지 입장료를 일제히 올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기간에는 관광객 교통 혼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일시적으로 2배 정도로 인상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정작 현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답답함만 남는 올림픽인 거죠. 저 같은 기관사 입장에서도 올림픽으로 인한 피해가 눈에 보여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초과 근무를 해야 할 것이 뻔하니까요. 아무튼 뭐든 다 좋으니 부디 전 세계 사람들과 파리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파리올림픽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클라라가 저를 흔들면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탕후루를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라 말대로 돌아가는 길에 딸기 탕후루를 하나씩 사서 한번 먹어봤어요. 얇은 설탕이 바삭하게 씹히면서 상큼한 딸기가 입안으로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과일꼬치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답니다. 한국 일정 마지막 날이 되었고 저희는 눈물의 여왕에서 나온 동작대교를 방문해야 해서 부지런히 준비한 다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역에는 어떤 글씨가 써 있고 괄호 안에 다른 단어가 적혀 있더군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클라라한테 여기는 역 이름이 2개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클라라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도착한 역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고 여기는 동작역이고 괄호 안에는 현충원이라고 써 있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이어서 클라라는 검색한 것을 보면서 한국에 예전에 남북전쟁이 났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 곳 같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현충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충격적인 소식 때문인지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소식이 뭐냐고요? 그 소식은 바로 최근 한국인들의 행보가 필리핀 전역을 넘어 전 세계까지 울렸다는 소식이에요. 필리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이뤄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통해 영웅은 슈퍼맨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청춘을 바쳐 전쟁터를 누볐지만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필리핀 참전 용사들. 그들의 삶은 영웅이라는 이름과 달리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림자는 세대를 넘어 손자들에게까지 드리워져
학교라는 배움의 기회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내 손자가 학교 가는 걸 보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 용사들의 마지막 부탁은 그저 자신이 아닌 손자들이 꿈을 펼치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기적처럼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작년 전쟁 중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에게 한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동휠체어를 비롯해 의족을 선물해 주어 수십 년 만에 두 다리로 서는 기적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각종 해외 언론은 이를 보고 한국은 수십 년이 흘러도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다 라며 찬사를 쏟아내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참전 용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참전 용사 후손들을 학교로 보내 교육의 기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아이들은 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받은 상태이며 할아버지의 용기와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기업은 인프레쉬라는 곳입니다. 한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 용사들에게 인프레쉬는 미래라는 꿈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안질환 수술, 전동 휠체어, 식사비와 생활비까지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으로 모셔오겠습니다. 라는 파격적인 선언과 함께 더 늦기 전에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로 치료와 수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뒤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낸 기업의 규모가 정말 작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적자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이 기업은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프레쉬는 역사를 담아낸 굿즈를 출시하며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참전 용사의 헌신을 일상 속에서 기리고자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와 볼캡의 역사의 의미를 불어넣었습니다. 후원 굿즈로 탄생한 이 작품들에는 태극기 디자인의 요소가 매우 눈에 띕니다. 해당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동 카메라 또한 이 뜻깊은 인프레쉬의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역사를 바꾸고 영웅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뜻깊고 가치 있는 소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 있는 여정에 꼭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 am Jenaline Seabarquid. Thank you, Korean Corporation, Impress, and many Korean people who support my study so I can go to high school. I want to be an electric engineer because I am curious about electricity.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안녕하세요. I am myself Si Bianson, one grandson of Ernesto T. Bianson, Korean veteran. Before he died, he talked to me. Finish your study and pursue to goal because study is the one key of the success someday. Because I am fourth year student electrical engineering and I'm graduating soon. And thank you, my grandfather. I am so proud of you, my grandfather. Annyeonghaseyo, I'm Jenaline Barkin. Thank you, Korean Corporation. Most of all, thank you, Infresh, for your supporting my study. I can continue my high school grade 8 in Diosdado Macapagal High School. I want to be a teacher so I can teach other children who don't know how to write and to read. Thank you so much. Hello, I'm Lawrence Bianson. I am grandson of Korean War, Mr. Ernesto Bianson. Thank you very much, my grandfather, for your support and contribution during Korean War. We are very proud of you. Thank you, Korean Corporation, Impress, and my many Korean people and my support in my education. So then I can enroll first year Bachelor of Science in Statistics, Sport and Science in 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Thank you so much, Ben, for giving me this wonderful opportunity. 감사합니다.
Annyeonghaseyo, I'm Janine Baiki for your contribution during Korean War. We are very proud of you.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nterest, and many Korean people for supporting my education so I can now continue my study. Someday I want to become police because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is chance to speak to Korean people.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